자, 이번 시간에는 걱정하고 관련된 우리 뇌부위가 무엇일까 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거는 제가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으로 작년 10월 달에 나왔는데, 어, 여러 그 센터에서, 독일의 여러 센터에서 이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그 연구를 한 거를 합해가지고 다시 한번 들여다본 그런 리뷰 논문입니다. 그래서 resting state에서라는 거는 어떤 특별한 과제가 주어지지 않고 편안히 있을 때 그때 뇌에서 일어나는 그 기능적인 연결성, 뇌의 어떤 부위들끼리 서로 연결성이 강해졌느냐, 약해졌느냐 하는 것을 조사한 그런 연구 결과를 모아서 한번 다시 종합해 봤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뇌를 조사했느냐 하면은 이 걱정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불안 장애라 해놨는데 하여간 불안 걱정, 그 걱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뇌를 편안한 상태에 그냥 있을 때 그 MRI를 찍어가지고 그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미 걱정이 오래된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걱정이 오래 지속됐다는 것은 이미 뇌가 그만큼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 변화된 뇌를 조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8개 센터에서 439명의 불안 환자, 걱정 장애 환자를 모집을 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공황장애하고 광장공포증 이 두 개가 상당히 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154명, 다음에 사회불안 95명, 특정 공포증이라는 거는 위에 두 어, 범주를 벗어난 어떤 특별한 경우에 개인이 특별히 느끼는 그런 공포증이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 190명하고 대조군 100여 명하고를 fMRI 조사를 했는데 resting state에서 특별한 과제를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냥 fMRI 기계 속에 들어가 가지고 조용히 있으라 하고 그 기능적인 뇌활성 관계를 조사한 겁니다. 뭐 뒤에 범주형 및 차원형이라는 거는 뭐 저도 잘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뇌의 연결성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불안장애라는 것은 이제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흔한 정신질환이다. 정신질환 중에서는 가장 흔하다. 그러니까 EU에서는 14%, 인구의 14%, 미국에서는 18%에 달한다. 이제 크게 나눠 보면은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두 개가 흔히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두 개는 묶었습니다. 다음에 사회 상황에 대한 불안, 아니면 또는 특정한 뭐 어떤 상황에 대해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느끼는 그런 공포증. 자, 이런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거고, 자, 이거는 보니까, 뇌과학적으로 보니까, 위험을 처리하는, 우리 어떤 위험 상황에 더 처했을 때 뇌가 처리하는 기능에 이상과 관련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위험을 받아들이는데 이상이 있고 그 받아들인 위험을 처리하는, 방어하는 그런 핵심적인 뇌 영역, 뭐 이런 영역에 어떤 변화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밑에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나아가면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불안장애, 걱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변화는 인슐라하고 살라무스 사이의 연결성이 증가되더라. 그리고 특별히 이제 광장장애 하고 공황장애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은 뭐 이런 게 변하더라. 사회 불안 장애가 있는 경우는 이런 게 변하더라. 라고 특정한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한 공포증에 있는 거는 이건 뭐 유의미한 연결성 변화가 잘 되지 않더라. 아마도 어떤 사람은 이런 연결성이 변화가 됐고 어떤 사람은 저런 연결성이 변화가 됐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종합해 보니까 뭐 어떤 특별한 연결성은 관찰되지 않더라.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개인으로 보면은 특별한 연결성이 나타나겠죠.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봤을 때는 특별하게 어떤 부위하고 어떤 부위의 연결성이 변화되었더라 하는 것은 관찰할 수가 없더라 그런 겁니다. 밑에 이거는 뭐 MRI를 하나의 스캐너잖아요. 저는 fMRI 장치 속에 들어가 가지고 뇌를 촬영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 fMRI 자체도 없고 이거 워낙에 비싼 게 돼 가지고 일산에는 있는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경주에 한수원의 도움으로 경주시하고 한수원의 도움으로 어, CT하고 또 하나 뭐더라 MRI는 아닌데 하여간 굉장히 성능이 좋은 꼭 fMRI 정도의 성능을 갖는 아주 비싼 기계 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막 그런 것도 저는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측정 실험을 비실험자가 돼 가지고 거기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CT 장치에는 들어가 봤습니다. CT 장치에 들어가 보신 분들 뭐 아시겠지만 그 막 소음도 심하고 막 굉장히 그 환경이 뭐라 그럴까 불안한 환경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도 하나의 대조군으로 뭐 해석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거고 특별히 의미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은 뭐냐면은 위에 보면은 이게 전부 다 불안 환자증에서 나타나는 뇌의 변화인데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가지고 각각의 경우라는 건 이제 I형이죠. 어떤 불안이라는 그 형의 밑에 있는 I형, 서브타입, 서브타입의 서로 간의 변화가 차이가 있더라 하는 거. 그래서 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강의를 나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환자군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그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전체를 모아서 대조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살라무스하고 포스테리어 인슐라 사이의 양의 연결성이 증가하더라. 여기 투명뇌, 이런 그림을 투명한 뇌다, 뭐 이렇게 투명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투명한 뇌를 그림으로 볼 때는 여기 살라무스하고 인슐라인데, 포스티어리어 인슐라, 저 인슐라인데, 포스티어리어 안티어리어, 그리고 포스티리어 인슐라하고 살라무스하고의 연결성의 관계가 더 강해지더라. 양의 관계라는 거는 뭐 살라무스에서부터 신호가 가면은 인슐라를 더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 양의 관계, 포지티브 커넥티비티라고 했는데 당연히 양의 관계죠. 살라무스에서 인슐라를 억제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더 강해지더라. 지난 시간에 강의를 회상해 보면은 이 파란색은 이 외부 감각이 올라오는 거고 안에 가지색은 내부 감각이 올라오는 건데 전부 다 살라무스를 통해서 인슐라의 뒤쪽으로 들어가서 앞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죠. 앞쪽에서는 보다 더 앞쪽이라 그럴까 고위 피질인 뭐 이런 부위들로 전달이 되고 또한 그 편도체로도 전달이 되고 그래서 공포라는 것은 어쨌든 하나의 위험이니까 이것도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일어나는 건데 일어나는 게 보면은 내부 감각이든 외부 감각이든 척추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살라무스를 거쳐서 인슐라의 뒤쪽으로 들어가서 앞쪽으로 들어가서 통합이 되고
통합이 돼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다른 내부위로 전달이 되는데, 예, 감정을 유발하는 아미그달라한테로도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스템이 더 강해졌더라. 양의 연결성이 증가됐더라는 거는 이게 더 강하게 전달되더라. 즉, 자극을, 자극을 더 강화돼서 받아들이더라. 감각신호, 외부 감각신호하고 내부 감각신호를 더 강하게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더 감정이 더 강하게 일어나더라. 감정적 반응과 자율신경계 반응이 더 강하게 일어나더라. 그래서 자율신경 반응으로 이 심장 박동이 증가하고 땀을 흘리고 하는 자율신경의 증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공포감도 더 갖고 오고 이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불안 장애의 공통적인 특징이더라 하는 거고요. 다음에 공황장애하고 광장공포증이라는 거에서의 변화는 공황장애라는 거는 제가 그 한글 파일로 그 설명하는 거를 올려드렸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거, 심하게 그렇게 걱정하는 거.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별 걱정할 것도 아닌데, 약간 갑자기 팍 걱정하고 하는 게 공황장애라 하고, 광장공포증은 말 그대로는 어떤 광장에 나갔을 때 걱정, 공포를 느낀다 하는 건데, 꼭 광장뿐만 아니고 어떤 갇힌 공간이라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거기에 뭐 어떤 줄을 서가지고 있을 때도 그 줄에 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특별히 괜히 공포증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광장공포증에 속한다.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대조군하고 어떤 연결성의 감소가 있느냐 하면은 연결성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증가하는 내부에도 있더라. 왼쪽 이 그림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도표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살라무스하고 빨간색은 더 강화되는 거, 연결성이 강화되는 거. 이 살라무스하고 포스테리어 인슐라하고 아까도 강화된다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강화가 되고 그다음에 다른 대뇌 피질로 봤을 때는 대뇌로 봤을 때는 히포캄퍼스 어 히포캄퍼스 레터럴 인포캄 왼쪽 히포캄퍼스 오른쪽 히포캄퍼스 그다음에 아미그달라 레프트 아미그달라하고 더 강하게 연결이 되더라. 왜 히포캄퍼스를 특별히 언급을 해놨는데 다른 부위보다가는 막 피질 중에는 히포캄퍼스하고 더 강하게 연결되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연결성이 더 약해지더라 하는 거는 대뇌 피질, 이게 대뇌 다리고요. 대뇌 다리고, 그 코퍼스 칼로섬이라고 하는 대뇌 다리고, 그다음 다리 위에 있는 이게 대상 피질, 띠 피질, 대상 피질, 싱귤레이트 자이러스, 싱귤레이트 코텍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 중에 섭 안티어리어 싱귤레이트 코텍스, 섭은 이 부위, 이게 안티어리어 싱귤레이트 코텍스인데 섭, 프리, 도살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도소미디알, 도솔미디알 이쪽에 프리프론탈 콜텍스하고가 연결성이 감소가 되고, 다음에 이쪽 이 안티리어 안티리어 싱글리 콜텍스 이 부분하고 이건 중간내입니다. 중간내에 페리 에코닥털 그레이라는 부위, 중간내의 이 부위하고 연결성이 감소하더라. 자, 이런 연결성의 감소의 변화가 나타나더라.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환자에서는. 그래,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게 뭐 이런 여러 가지 뇌 구조가 나타나는데, 뭐 이런 거, right hemisphere, 오른쪽 방구, 왼쪽 방구, 다음 포스티어리어 인슐라, 살라무스, 다음에 싱귤리 코텍스인데 앞쪽, 그 중에 특별히 이쪽은 도살 등 쪽, 이거는
프리, 전 앞쪽, 그 다음에 섭은 아래쪽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눈다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 편도체, 히포캄퍼스, 그다음에 페리 아크닥탈 그레이라는 게 이제 처음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도소미디알 프리프론탈 콜텍스라는 거는 우리 여태까지 뭐 여러 번 나왔고, subgenual cingulate anterior ACC, 오비터 프론탈도 이번에 나오는데 이런 거를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 구조는 앞으로 가면서 계속 나오니까 이 연결성의 변화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에 살라무스에서 이쪽으로 연결되는 거는 아까 처음에 일반적으로 이 살라무스에서부터 앞쪽으로 올라가는 이 신호가 강화되어 가지고 어떤 상황을 굉장히 크게 증폭해서 받아들이더라 하는 그런 거의 증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고, 다음에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하는 거는, 자, 이 도소미디얼 프리프론탈 콜텍스 이쪽이 아, 자, 미디알인데 미디알이면 안쪽이잖아요. 안쪽, 바깥쪽, 안쪽이잖아요. 안쪽인데 등 쪽이고 안쪽이다. 이게 안쪽인데 등 쪽이다.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쪽. 이쪽 전전두엽, 이쪽 전전두엽은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정서적 반응 조절을 하고 억제한다. 타인의 시선, 사회적 평가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통제한다. 이 통제하는 부분인데 이게 통제하는 부분이고 이건 조절하는 부분이고 제어하는 부분이고 다음에 에, 이런 그 부정적 감정이나 슬픔이나 고통의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자율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그다음에 우울증, 불안, 공황 이런 거를 불러일으키는 부위는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섭 ACC 이 부분. 이게 불러일으키는 거가 정상적으로는 이 부분이 이걸 억제를 하는데 억제한다는 거는 연결성 이게 네가티브거든요. 네가티브로 작용을 한다는 건데 그 네가티브 작용을 하는 게 감소되더라. 그러니까 덜 억제를 하더라는 거죠. 이게 정상적으로는 억제를 해야 되는데, 자, 이런 불안이나 공황에 어떤 들어가면은 뭐 불안이라든가 우울증이 일어나서 이런 감정이 일어나면은 이 부위가 이거를 억제를 하는데 이 억제가 감소되더라. 그런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뭐 충분히 짐작이 가잖아요. 예, 더 강하게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올라온 커진 감정을 억제하는 게 더 약해져 버리더라. 그래서 불안 공포가 더 커지더라는 거죠. 자, 그렇고 그래서 이 부위하고 이 도솔레터럴하고가 그 관계가 약화되고 여기는 섭 이 부분하고 어, 잠깐 이 부분이 이 부분하고 이게 계속 설명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다는 건데 뭐 일일이 안 읽어도 짐작이 이제 갈 겁니다. 더 많은 공포심이 불러일으키도록 그 자극이 더 강해지고 그거를 억제를 해야 되는데 억제하는 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억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약해졌더라는 거예요. 그럼 억제는 약해지고 신호는 더 강해지고 그러니까 그 불안이 더 커지더라 그런 거고요. 또한 이제 이번에는 이 방금까지는 이 부분하고의 도소 레터럴이라는 게 이게 도소 레터이잖아. 여기가 도소 레터럴. 도소 레터럴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 정도의 큰 부위죠. 이게 약해졌다는 거는 이 억제가 약해졌더라 하는 거고 다음에 이번에는 이 프리 센트럴, 이 프리 ACC하고 여기하고 이것도 약해졌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하고 이 페리 에크덕탈 그레이라는 거는 요 중간내입니다. 중간내의 요 부위인데 이 부위가
어떤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그 중요한 위쪽 시발점이라 그럴까. 여기서부터 척추로 또 내려가 가지고 이건 뇌간이고 뇌간에서 척추로 내려가서 척추에서 운동신경이 근육으로 가서 뭐 행동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건 뇌간에서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시발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내부입니다. 그게 중내 수도 주변 회백질, 중내 수도 주변 회백질. 이게 있는 데가 미드브레인이고 수도 에코덕트, 페리 에코덕트 주변 페리 에코덕트 그레이. 페리 에코덕탈 그레이라는 게 페리라는 거는 주변이고 에코덕트는 수도관. 요 수도관이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세레브랄 세레브로 스파이널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 뇌척수핵이 내려가는 수도관이 이렇게 내려가죠. 그 주변에 있는 그 그레이 매터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 중내에 있는 중간내에 있는 이 부위가 어떤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위에 시발점이라 그럴까 뇌에서부터 신호가 오면은 여기서 더 이제 시발점이 돼 가지고 근육을 움직이게 해서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그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하고 앞에 있는 이 풀이 이쪽 부위하고 연결이 감소되었더라. 기능적 연결성이 감소되었더라. 이게 마찬가지로, 어, 요쪽이 중내 수도관 회백질, 주변 회백질, PAG를 이게 억제를 하고 제어를 합니다. 이 제어를 하는 이 전달 체계가 감소되었다는 거죠. 그 제어를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pH 활성이 더 강해져 버리겠죠. 정상적으로는 억제를 해야 되는데 더 강해지니까 그런 불안한 그런 행동이 더 크게 유발하더라. 불안한 행동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fight or flight 리스판스잖아요. 도망갈 거냐, 싸울 거냐 하는 그 리스판스. 자, 뭐 다른 것도 뭐 이런 게 있는데, 약간 이런 행동적인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더라. 이런 환자들한테는 이런 행동이 더 강하게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자, 결국은 더 위에, 기능적으로 보면 더 위에 있는 피질에서부터 하위에 있는 어떤 그 행동을 조절하는 그런 그 부위를 억제하는 게 더 약해졌더라 하는 겁니다. 앞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이거를 억제하는데 이게 억제하는 게 약해졌고 여기서부터 이거를 억제하는 기능이 약해졌다. 그래서 광장공포, 공황장애, 공황각대에 들어가면은 공포증이 그런 게 더 커지더라. 그래서 증상이 막 환자 수준에 올라왔더라 하는 겁니다. 읽어보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넘어가고 요약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자세하게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지금 뭐 하나하나 설명하면은 괜히 막 지겹고 또 혼동스럽기만 하니까 원론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시상에서부터 앞에 이 시상에서부터 이 포스티리어 인슐라 이쪽으로 가는 게 포스티리어 인슐라의 간격이 더 강해졌잖아요. 빨간 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히포캄퍼스로 이렇게 가는 것도 강해지고 아미그달라로 가는 것도 강해지고 즉 이 시상에서부터 대뇌 쪽으로 가는 게 더 강해지더라 하는 거 이거를 설명하는 거고 보여주는 거고 나머지 억제하는 거 여기서부터 이 부위를 억제하고 그다음에 이 부위를 억제하는데 그 억제하는 신호가 더 약해지더라 하는 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시상에서부터 이게 전부 다가 시상이거든요. 이 전부 시상의 그 시상 아미그달라노 살라무스가
안에 여러 가지 핵들이 모여 있는 게 시상이죠. 각각의 시상이 각각 다른 중계를 하죠. 척추에서부터 올라오면은 시상에 예를 들어 가지고 시상에서 요 레터럴 제니큘레 뉴클리스라는 시상핵으로 오면은 이거는 1차 시각 피질로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뭐 있습니까? 미디어 쪽으로 오는 거는 이거는 청각 피질로 가거든요. 여기 표시를 안 해놨는데 미디알은 청각 피질로 가고 뭐 하여간에 각각 다른 부위로 가지만은 뇌 전체에 어쨌든 이렇게 흩어져 가는 거를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시해 놨는 거는 한 자리에서 특정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닌 살라무스에서 뇌 전체로 가서 이렇게 뇌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요거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여기 하늘색 요거. 이거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어떤데 시상에서부터 뇌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거, 뇌를 각성시키는 거를 표시해 놓은 건데 어쨌든 시상이 대뇌 피질을 각성시킨단 말이에요. 그중에 이런 특정한 부위로 가는 것을 더 강하게 하더라 하는 거가 요 공황장애, 광장공포장애에서 이렇게 나타나더라 하는 거고 이런 거는 더 약해지더라 하는 거를 fMRI로 찍어보면은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런 원칙을 이해를 하시고 자세한 거를 읽어보시면은 뭐더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사회불안 장애 하는 거, 사회불안, 내가,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그 상관관계에 의해서 불안을 느끼는 것, 이런 장애에서 보면은, 이 음의 연결성이 감소하더라. 자, 음의 연결성이 감소하는 것, 오비터 프론탈 콜텍스하고 포스티리어 인슐라하고 요게 오비터 프론탈이 포스티리어 인슐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감소시키는 역할이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다 해서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약화시키는 게 약화되는 거는 결국 더 강하게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갛게 연결을 하는 걸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자, 여기서 오비터 프론탈 콜텍스, 오비터 프론탈 콜텍스. 이게 위치를 조금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뇌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쳐다본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뇌간이 있는 데고, 여기가 측두엽이고, 전두엽이 이쪽이죠. 이제 특별히 여긴 전전두엽이고, 전전두엽의 아랫도리, 밑에 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전두엽의 아랫도리인데, 아랫도리 중에도 이거는 가운데고 가쪽이죠. 레터랄이고 미디알. 그래서 이거는 미디알, 여기는 레터랄. 도서 미디알 프론탈 콜텍스하고 미디알 이거하고 우리가 도서 미디알 할 때 이거하고 여기가 겹쳐진다. 뭐 참고로 조금 더 그 구체적인 건데 뭐 어쨌든 이것도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하여간 오비터 프론탈이라는 거는 이쪽 아래에 여기에 눈을 덮어 씌우고 있는 그 안와 뼈가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여기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위치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눈 위에라고 생각하면 돼요. 눈 위에 있는 대뇌 전전두엽 피질. 이게 그래서 오비토 프론탈, 오비토라는 게 눈 이런 뜻이거든요. 눈 프론탈 콜텍스 이런 뜻이에요. 눈이 여기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오비토 프론탈 콜텍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도록 하고, 이게 또한, 어디에 있노?
포스티리어 인슐라 기능은 아까 우리 다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오비터 프론탈 콜텍스가 포스티리어 인슐라의 활동을 조절을 하거나 억제한다. 그러니까 오비터 프론탈 여기서 포스티리어 인슐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스티리어 인슐라, 여기에서 포스티리어 인슐라는 인슐라가 이 속에 들어있잖아요. 이쪽을 억제를 하는데, 이거를 포스티리어 인슐라를 억제한다는 거는 앞에 이거를 억제한다는 거잖아요. 오비터 프론탈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포스티리어 인슐라 활성을 억제를 한다. 이쪽에 강하게 올라오는 거를 여기서 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스판스가 적어지겠죠. 여기서 일어나는 리스판스가. 여기서 이거를 정상적으로 억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 억제하는 힘이 약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이게 더 강해지더라. 그래서 공포감을 더 크게 느끼더라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거를 이해를 하시도록 합니다. 읽어보면 그거예요. 예. 자, 그런 의미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각각의 경우에 전체로 봤을 때 공황 광장 공포증, 사회 불안 공포증, 그다음에 각각의 경우, 각각 여러 가지 경우에 에, 각자가 특이하게 느끼는 그런 공포 불안한 경우에는 어느 한 군데서 어느 쪽으로 연결성이 증가하더라 혹은 감소하더라는 것을 특별히 찾아볼 수가 없더라. 이거는 각자 서로 연결성이 다르니까 종합해 보면은 공통적인 게 나타나지 않더라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불안이라는 것도 걱정이라는 것도 그런 걱정을 누구나 다 하지만은 정상적인 사람은 그 걱정을 완화시키는, 억제시키는 내 부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그 걱정을 줄이는데 그래서 그게 병적으로까지 증가하지를 않는데 그게 잘못된 사람은 병적인 저런 증상으로까지 발달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로움, 지난 여러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본 외로움도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더라. 오늘 얘기하는 걱정도 뇌의 변화가 일어난 결과이더라. 이 정신적인 거는 하여간 무조건 100% 이제 뇌가 변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뇌가 변해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먼저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꼭 내가 관여하지 않더라도 뭐 일어날 수는 있겠죠. 뭐 팔에 뭐가 잘못되면은 뭐 어떤 팔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하는 거는 뇌하고 특별하게 관계없이 일어나는 걸 테니까. 자, 하여간 뇌의 변화가 정신적인 변화를 유발하더라 하는 거는 이거는 뭐 너무나 분명한 그런 그 현상입니다. 자, 그걸 이해를 하시도록 하고 내가 이제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에 고피질, 아키콜텍스라고 그럽니다. 구피질, 팔레오콜텍스, 심피질, 네오콜텍스, 니오콜텍스, 팔레오콜텍스, 아키콜텍스. 이런 게 아키, 싱귤리스, 팔레오, 뭐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네오콜텍스입니다. 이게 진화를 하는데 피질이 팝콘 터지듯이 커졌다. 여기에 관련되는 유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신피질이 뭐냐? 이게 전부 다 신피질입니다. 신피질, 이게 다 신피질이죠. 신피질이고, 구피질은 오래된 피질이다. 이 부분, 이 부분, 대상 피질이 오래된 부분이고, 다음에 여기 파라히포캄팔 콜텍스, 해마곁 피질, 파라히포캄팔, 이 해마곁 피질, 여기 해마고요. 해마 곁에 있는 피질, 해마곁 피질, 그다음에 엔터라이널 콜텍스 이런 것들이 이, 이게 해마곁 피질, 해마곁 피질이고
엔토라이널 콜텍스는 뭐 여기서 얘기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구피질이고. 자, 그다음에 제일 오래된 피질이 요거 해마. 해마가 제일 오래된 피질입니다. 자, 해마를 이렇게, 이게 해마인데, 해마를 세 부위로 나눴습니다. 서비큘럼, 이행 부위, 그 다음에 해마, 그 다음에 치아이랑, 이행 부위, 해마, 치아이랑, 이 세 부위를 합쳐서 해마 형성체, 히포캄팔 포메션이라 그러고, 이거를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해마라 그런다는 거죠. 이게 가장 오래된 아키콜텍스, 아키콜텍스. 잘못됐네. 아키콜텍스입니다. 아키라는 게 오래된 고가 이게 오래됐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우리 뭐, 고적할 때 그 오래될 고. 구라는 것도 오래라는 뜻인데, 고보다가는 구가 조금 덜 오래된 그런 의미가 있나 봅니다. 한자로. 그래서 구피질. 이런 거는 구피질. 히포캄퍼스는 고피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오래됐고, 여기에서 팝콘 터지듯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생긴, 이렇게 터져 나온 게 구피질이고, 이게 구피질이고, 구피질에서부터 더 팝콘 터지듯이 터져 나온 게 신피질이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대뇌 피질이 진화했다, 폭발했다 하는 겁니다. 대뇌 피질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 이게 이제 구피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구피질. 다음에 고피질은 여기 뭐 표시하기가 좀 그런데 하여간 고피질에서 구피질, 신피질 이렇게 폭발해 나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뇌가 진화됐다는 거를 이해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히포캄퍼스가 지금은 뇌의 측두엽의 요 속에 감추어져 가지고 안 보입니다. 요 속에 이 해마곁 이랑보다가 더 말려 들어가지고 이게 해마곁 이랑이거든요. 겉에서 보면은 뇌의 아랫도리에서 위쪽으로 쳐다보면 보면은 보이는 게 이게 해마곁 이랑이에요. 해마곁 이랑에서부터 더 말려 들어가 버린 게 해마입니다. 여기서부터 더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버리는 게 해마입니다. 그래서 겉에서 보면 해마는 안 보여요. 겉으로 조금 보이는 게 이 부분. 치아이랑 이 부분, 요 치아이랑 이 부분이 겉에서 꼭 치아같이, 이빨같이 볼록볼록볼록하게 보인다 해가지고 치아이랑이라고 합니다. 요 부분에, 요쪽 부분이 보이는 거겠죠. 여기 보면 요 부분이 치아이랑. 요 부분이 겉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안에 이 부분은 겉에서 보면 보일 리가 없죠.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지만은 이 해마가 가장 오래된 우리 대뇌 피질이었다. 거기서부터 popcorn 터지시 커져가 이 부분 구피질이 생겼고 더 펑펑 터져가지고 신피질이 생겼다 하는 거고요. 자,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여기에서 보면은 앞에 요 부분이 대뇌 피질입니다. 거기에 대뇌 피질이고 여기에 보면은 해마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대뇌 피질이죠. 이게 대부분 해마가 거의 대부분 차지한다. 여기에 종래라 그러거든요. 종래, 중간내, 후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래의 대부분을 이 종래의 대부분을 해마가 차지한다. 거기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종래인데요. 종래. 뇌의 제일 앞쪽에 있는 종래. 텔렌세팔론, 종래라는 뜻입니다.
끝내라는 뜻이죠. 끝내, 종래에, 내가 이렇게 되니까, 끝내, 너의 끝내, 종래. 종래에, 종래에, 고기의 종래를 보면은, 종래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도소 레터럴 이 부분, 종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부분이 이때는 고기일 때는 해마라는 말을 안 붙이죠. 대신에 위치상으로 돌솔레테랄이다. 등쪽 가쪽이다. 등쪽 가쪽 팔리움이다. 이런 말을 붙이면 이때는 콜텍스라는 말을 안 붙이고 팔리움. 팔리움은 나뭇잎, 엽이라는 뜻입니다. 나뭇잎 제엽 쓸 때 엽. 그러니까 엽이 이제 이렇게 엽들이 있는데 이런 엽들이 있는데 도솔레터랄의 이 엽의 도솔레터랄 파트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 도솔레터랄 파트. 이거가 도솔레터랄 팔리움이 맘말리안 포유류에서는 히포캄퍼스 역할을 얘가 하더라. 즉 고기에서 봤을 때는 대뇌피질이라는 게 해마가 거의 전부 다 차지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거가 이거에서 보여주는 거고 이게 이제 진화하면서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대뇌가 폭발하면서 구피질, 심피질이 폭발하면서 이게 쭉 밀려가지고 측도 옆쪽으로 와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뇌의 진화더라. 그걸 하나하나 여기서 보면은 뇌의 진화라는 거는 보면은 거의 이 대뇌 피질에 진화합니다. 나머지는 뭐 거의 기능도 똑같고 크기도 뭐 거의 비슷하게 남아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좀 크기는 상대적으로 커지긴 했지만은 뭐 기능적으로 거의 유사하고 크기도 별로 커지지도 않았고 하지만은 이 대뇌 피질이 팡팡팡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뇌 피질이 커져가지고 이게 커져가 뒤쪽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커져가지고 뒤쪽을 덮어버리죠. 이렇게 점점 이렇게 덮잖아요. 덮어서 세레블럼만 손에만 겉에서 보이도록 하고 안에 있는 이런 부위들 중간내, 후내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속에 감춰져 버리도록 이렇게 덮어버리는. 이게 뇌의 진화다. 그리고 중간내의 대부분은 종내, 중간내, 후내 이렇게 되는데 중간내의 거의 대부분은 옵틱, 텍텀, 옵틱 텍텀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시각 반사를 하는 부위입니다. 크게 굉장히 크죠. 이 고기가 하는 게 눈이 커다랗고 시각 반사 이 부분이 커다랗다는 거예요. 냄새 맡는 부위도 커다랗고 이건 눈이 이렇게 오고 눈이 와가지고 시각 반사를 하는 이 내 부위가 커다랗게 이렇게 있더라. 그, 즉 이 고기가 무슨 뭐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뭐 사고를 많이 하겠어요? 주로 보고 흙 도망가고 보고 도망가고 하는 그것만 그 기능이 제일 발달되어 있더라 하는 거죠. 이 옵틱 텍텀이 사람의 경우에는 중간 내에 있는 옵틱과 superior colliculus라는 걸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각 반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눈을 보고 뭐를 보고 시각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뭐 따라가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고개를 그쪽으로 돌리잖아요. 이게 시각 반사인데, 그게 눈에서부터 시신경을 통해서 중간 내에 superior colliculus라는 이쪽으로 옵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시각 반사를 합니다. 그게 사람에서는 작아졌지만은 고기 수준에서는 이게 뇌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하는 일이 결국은 보고 도망가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얘가 뭐 무슨 특별한 사고를 했겠어요. 자, 그렇다는 거고, 이게 사람의 superior colliculus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 여기가 시상이고요. 시상이고, 어,
그다음에 중간뇌가 여기가 중간뇌입니다. 중간뇌 속으로 세레브로스파이널 플루이드, 그 세레브로스파이널 뇌척수액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 뇌척수액이 흘러가는 중간뇌 부위의 요 도랑, 요거를 세레브랄 에이코덕트, 아까 얘기한 세레브랄 에이코덕트 그 주변에 있는 요 그레이 매터. 그래서 이게 페리 에쿼닥탈 그레이 매터라고 했죠. 아까 PAG라는 거. 이게 행동을 유발하는, 그 근육 운동을 일으키는, 물론 근육 운동을 일으키는 게 위에 있는 이 운동 피질에서 신호가 내려오죠. 그렇지만 이게 그 운동신경에 중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페리 에크닥탈 그레이라는 게 페리 에크닥탈 그레이가 있는 이 중간에 이 부위에 보면 뒤에서 보면 볼록볼록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리큘러스라 그러죠. 둔덕이 아래 둔덕이 하나 있고 위 둔덕이 있고 위 둔덕은 시각 반사, 아래 둔덕은 소리 반사를 중계하는 것입니다. 더 요런 게 여기 이 그림에서 보면은 요거 위둔덕 아래둔덕, 이 그림에서 보면은 위둔덕 아래둔덕, 시각 반사, 청각 반사. 요게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위둔덕 두 개, 아래둔덕 두 개. 여기 보면 시신경에서 이리 온다는 거예요. 이리 와가지고 여기서 시각 반사를 불러일으킨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시각 반사를 불러일으키는 이 부위가 그 뇌의 진화로 봤을 때 고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거의 대부분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 중간에 여기에서 보면 옵틱 덱텀 이게 뇌가 이만한데 막 굉장히 큰 부위를 차지한다 하는 거예요. 요거. 뭐 이렇고, 뭐, 이거는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게, 하여간, 네오콜텍스, 팔레오콜텍스, 팔레오콜텍스, 니오콜텍스, 더 안쪽에 표시가 좀 곤란한데, 이거는 아키콜텍스라고 한다 하는 것요. 이걸 이해를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둘레 계통을 한번 설명을 하고,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둘레계통, 림빅 시스템에 있는 그 신경 다발들을 보여줍니다. 뇌가 이렇게 있으면 뇌의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이 부위, 이거를 둘레계통. 왜 둘레계통이라 하느냐 하면 이게 뭐를 둘러싸느냐 하는 건데 뇌에 있는 뇌실을 둘러싼다. 제3뇌실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레터럴 가측 뇌실이 쪽에 있는데 이 뇌실을 둘러싼다 이런 의미에서 둘레계통 한자로는 뭐 변연계통이다. 변연이 둘레죠, 그죠? 둘레 림빅 시스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림빅 시스템에서 어떤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이거고 여기 림빅 시스템에 뭐 여러 가지 이 관련된 그 내부위들을 써놨습니다. 뭐 이런 각자가 관여한다고 뭐 보면 되고 자 중요한 거는 요거 한번 봅니다. 변연엽 로브보다가는 시스템이 더 넓은 부위를 의미한다는 것. 림빅 로브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좁은 의미에서 변연계통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변연엽을 포함해가지고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포함해서 변연계통이라고 그런다. 자, 이런 거를 이해하시도록 하고, 여기 이 단어, 이 텍토라는 거는 신경로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트랙이라는 거. 트랙. 이게 무슨 트랙이다 하는 거, 신경로라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에
지도다, 그림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트랙토그램이다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구조가 이제 해마 형성체, 시상하부, 편도체, 중격 부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 해마 앞에 편도체, 그다음에 시상하부, 시상하부 이런 중요한 부위가 있다. 자, 그 주- 변연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회로가 파페즈 회로라고 합니다. 그걸 보면은 대뇌 피질의 다양한 부위에서 이렇게 싱귤레 코텍스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얘네들이 모여 가지고 해마로 들어갑니다. 해마로 들어갔다가 해마에서 축삭이 나와가지고 뇌궁, 포닉스를 타고 이렇게 돌아와서 시상하부의 맘말리안 바디 이쪽으로 오고 이 맘말리안 바디에서 다시 여기 시상으로 와서 시상에서 다시 피질로 오는 이렇게 시각 피질에서 이렇게 해마로 돌아와가지고 시상하부로 가서 다시 대뇌 피질로 돌아오는 이런 연결 신경망이 잘 발달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뇌의 신호가 이렇게 해서 해마로 시상하부로 휙 돌아온다. 대뇌에서 일어나는 그 신호들을 해마로 시상하부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신호 전달 회로가 파페즈 회로다. 이런 회로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대뇌 피질에서부터 싱귤레 콜텍스로 이리 들어와서 싱귤레 콜텍스에서 해마로 들어오고 해마에서 이렇게 돌아서 다시 대뇌피질로 가더라. 그 연결하는 뭐 신경로를 그냥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그 신경회로가 바깥에 고리 한 개가 있고 안쪽에 고리 한 개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돌아서 해마로 들어와서 안쪽 고리로 이렇게 돌더라. 안쪽 고리는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도 돌아가더라 하는 건데 어쨌든 막 바깥 고리가 있고 안쪽 고리가 있더라. 바깥 고리가 있고 안쪽 고리가 있다. 이게 바깥 고리고 안쪽 고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바깥쪽이 해당되는 게 이게 싱귤릿 콜텍스잖아요. 싱귤릿 콜텍스고 파라히포캄팔 자이러스. 싱귤릿 콜텍스에서 파라히포캄팔 자이러스로 들어가서 이제 그게 뭐 협부고 뭐 갈고리랑 했는데 아이고 막 이건 너무 구체적인 해부학적인 거니까 어쨌든 여기에 바깥 고리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그 안에 안쪽에 해마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요 안쪽 고리가 있더라 하는 거. 상식적으로 뭐, 예, 좀 참고로 뭐, 요 안쪽 고리고 바깥 고리더라. 바깥 고리가 이렇게 돌아와서 안쪽 고리로 이렇게 가더라. 이렇게 가서는 다시 또 이렇게 돌아오더라 하는 거. 그게 파페즈 회로다 하는 거를 막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런 거를 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더라 하는 거를 알면은 좋지요. 그리고 이 측두엽이 이 처음에 한 봐요. 고기인 경우에는 이 대뇌 이게 등 쪽에 봤을 때 여기에 해마가 그냥 이 가운데 여기에 있었거든요. 도솔레테랄이니까 도솔레테랄 여기잖아요. 양쪽에. 등 쪽, 가쪽, 도솔레테랄 이쪽이거든요. 여기에 있었는데 이게 여기에 있던 게 점점 더 밀려가지고 이렇게 해마가 밀려가 버리는 거죠. 이 밀려가는 과정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해마가 이렇게 쭉 밀려가지고 축두엽 속으로 이렇게 밀려가는 거예요. 원래 여기에 있었는데 이게 심피질이 폭발하면서 팝콘 커지듯이 폭발하면서 일로 밀려가 버리는 거예요. 밀려오면서 남겨놓은 흔적,
이 흔적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왔는데 질질 끌려왔지만 끌려온 흔적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쪽하고 이 앞쪽에 있는 부위하고 이 뒤쪽에 있는 이 부위하고가 연결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앞쪽에 남겨놓은 부위가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해마 흔적이라는 겁니다. 앞에 여기에 있다가 휘 돌면서 여기에 왔지만은 남겨놓은 것. 그리고 이것들하고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있죠. 다 남겨놓은 거를 해마 흔적이라 그래요. 해마 흔적, 여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 그 측두엽이 이렇게 휘 돌아가지고 대뇌 피질이 커지면서 이게 휘 돌아서 측두엽이 생겨났다. 이렇게 커지면서 측두엽이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뇌섬을 가려버리게 되죠. 야,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도록 합니다. 여기에 또 트랙토그램을 표시를 해놨죠. 이거 실제로 뇌를 촬영해가지고 트랙토, 그러니까 신경 다발을 어떻게 측정하는 기술이 있나 봅니다. 자, 뇌 다발을 사진을 찍는 기술이 있나 봅니다. 이걸 실제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찍은 건 이렇게 보이죠.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더라 하는 게 이게 파페즈 회로죠. 대뇌피질에서 싱귤레 콜텍스로 와가지고 파라히포캄팔 자이러스를 통해서 히포캄퍼스로 들어가고 히포캄퍼스에서 포닉스를 거쳐서 시상 하부의 만밀라디를 가고 시상의 안티어리어 뉴클리어스로 가서 다시 싱귤레 콜텍스로 가고 대뇌피질로 돌아가더라 하는 거. 이런 중요한 뇌신경 다발이 있더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더라 하는 이게 다 실제로 사진으로 이게 찍히는 겁니다. 신경 다발이. 참 기술 많이 발달했죠. 그죠? 이거를 어떻게 찍는 기술을 개발을 했는지 뭐 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게 찍는 기술이 있나 봅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겁니다. 이게 어디더라? 서울대학교하고 했던 것 같았는데, 드틀레 계통이라는 거가 그렇고, 그게 구체적인 뇌 구조, 안쪽 꼬리, 바깥쪽 꼬리가 있다. 그래서 이게 측두엽이 생긴 게 회전 때문에, 대뇌 피질의 회전 때문에 그 측두엽이 생기고 뇌섬이 가려졌다 하는 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뇌의 진화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